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정규 기간이어서 목소리가 가라앉기도 하고 중간중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게다가 오늘은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변화무쌍합니다. 이럴 때 좀 가볍게 나갔다가 밖에서 젖으면 그대로 이제 몸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좀 상당히 유명한 분들, 그리고 좀 잘 나가는 분들, 소위 이런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수강을 해주세요. 피드백도 좋고, 그리고 정규 기간에는 제 스승님들께 조언들을 구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좀 사업하시니까 공통되게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컨텐츠 내용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른공장 정규 강의 21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 요게 접수 데드라인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접수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시장 돌이켜 보면은 23년, 24년 지금이잖아요. 내년이 25년이에요. 근데 23년, 24년이 지금 눈에 안 보이셔서 그렇지 패턴이 비슷해요. 이게 다른 분들이 지금 저랑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유명하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갖다 쓰시거든요. 대출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나 대출에 대해서 저랑 의견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23년에 연초에 시장이 좀 가다가 연말에 죽었죠. 그리고 24년에 연초에 좀 가다가 연말에 죽었죠. 25년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취지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23, 24 사실 시장은 달라요. 저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인데 다른 시장이지만 왜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냐면은 연초에 대출을 풀고 연말에 대출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풍주의보가 나와가지고 약간 비가 이상하게 올 수도 있어요. 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내리던 게 비가 아니라 우박이에요. 차가 갑자기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얼른 좀 이동을 했고, 차가 괜찮은지는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의 주요 골자는 연초에는 시장이 살아나고 연말에 죽어가는 이 패턴이 23, 24년도에 반복이 됐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21년, 22년도에도 이 이론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가 대출을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22년도에 시장이 무너진 이유 자체가 금리의 급등,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출 중지예요. 사실은 대출 총량 규제죠. 어쨌건 대출 통제.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 대출과 금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시장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쉽게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 수강하셨던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모여서 첫 번째로 힘들어요. 정부가 뭔가 하는 게 무섭고,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고,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 이 시스템 안에 정권이 대출을 통제를 은행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은행이 정부 기관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판이거든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은행은 영리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정부는 따로 있고 은행은 따로 있는데,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고 정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은행이 돈을 벌잖아요. 은행이 돈을 버니까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은행이 컨트롤을 당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못 버는 은행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적자 나는 은행 있으세요? 은행이 돈을 못 번다, 은행이 파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은행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뭐냐면 은행은 기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장하고 있는 은행, 아니면 뭐 벤처은행, 아니면 스타트업 은행,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은행은 그렇게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가능해요. 정부와의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은행은 약간 망할 것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돈 다 빼요. 뱅크런이에요. 인터넷 뱅크런은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냥 끝나요. 그리고
정부에도 직격탄으로 날아가요. 왜냐면 서민들이 돈을 잃었으니까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이건 아시죠? 반드시 누군가한테 책임은 물어요. 한국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시작하는 은행에는 돈을 맡기지 않아요. 다만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 돈을 맡겨요. 정부가 도와줘야 성장할 수가 있고 정부가 통제하면 따라줘야지 나중에 돈을 벌든 지금 벌고 있는 시스템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정부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을 때까지 얘기해요. 은행도 망하게 생겼으면은 정부의 말을 다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통제를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이 흑자를 내는 구조가 어려워져요. 이 지시사항이 뭐냐면 대출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겁내고 있는 건 뭐냐면 대출이 다 막히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담보, 그러니까 처음에 잔금 낼 때 담보 대출이 다 막히는 걸 무서워하시는데 그 대출이 다 막히면은 은행들은 돈을 뭘로 볼까요? 은행들의 수익은 대출, 예대 마진이에요. 조금 나쁘게 듣는 분들이 계신데 사채업자랑 이 구조는 같아요. 그럼 대출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내가 끌어와서 쓰고 있는 이 자본 있죠. 은행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 끌어와서 여기 플러스 알파를 얹혀가지고 대출해준 다음에 이자를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돈놀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돈놀이에요. 이 돈놀이를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나겠죠.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 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돈 다 빼요. 돈 다 빼면 뱅크런이죠. 그럼 은행 터지잖아요. 그럼 기업 터지죠.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만히 있던 적이 없어요. 시중에 은행이 흔들리면은. 이거 계속 못해요. 정부가 대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은행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은행이 지시를 따르는 이유는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 수 없게 되면은 지시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은행과 정부는 별도인데 지금은 같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역대 정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출을 막은 적이 있어요? 통제만 했잖아요. 막은 적이 없죠. 그리고 23, 24도 어때요? 처음에 대출을 왜 풀어줬겠어요? 전부 다 합리적이잖아요. 시장을 누른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정권이 시장을 죽이는 게 진짜 본질적인 목적이면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안 만들죠. 지금 대출을 쪼이는 이유는 연말이잖아요. 은행들이 대출을 내보낼 만큼 내보냈잖아요. 총량 규제예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거거든요. 다 갖다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 25년도에는 대출을 또 내보내야 돼요. 이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대출을 내보내야 돼요. 다만 또 연말 돼가지고 대출 총량이 많아지면은 통제할 수는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출은 내보내야 돼요. 은행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걸로 시장을 컨트롤했어요. 왜냐? 이건 좀 설명이 엄청 긴데 시장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대출이랑 금리예요. 그거 가지고 주워 흔드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땐 비겁하겠지만 누가 봤을 땐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나의 힘을 원한단 말이에요, 정권은.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계속 통할 거면은 역대 정권이 이거 다 했죠.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려도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계부채가 문제라니까 폭발적으로 늘린 줄 아시는데 정말 너무나 큰 오해예요. 가계부채는 지난 정권에 많이 늘어났고 그 전에 정권들에 많이 늘어났고 현재는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별로 거의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폐는 계속 풀려요. 화폐는 계속 풀리는데 가계대출이 안 는다는 건 이 돈이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국가든 기업이든 딴 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서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내수 경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바로미터가 자영업자예요. 당연히 다 망하죠. 일단 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정권 유지랑 직결돼 있어요. 근데 현재 정권이 정권 유지에 관심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어느 정권보다 정권 유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정권이 정권 유지에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정권이 만약에 바뀌었어요. 지금도 정권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 바뀌는 걸 신경 안 쓴다고요?
지지율을 신경을 안 쓴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인간의 본능에 위배됩니다. 신경 써요. 그러면 연말에 대출 잠그는 게 시장 수급적으로도 안 통하는 타임이 이미 오고 있지만 어차피 제 정규 강의의 주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다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눈앞에 기회가 지금 엄청 많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물론 모두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데 시장이 왜곡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학적으로도 유지가 어렵고 수급적으로도 유지가 어렵고 은행도 다 따라줄 수가 없어서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업하는 분들은 다 아는데 문제는 이 버티는 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가지 않아요. 현재 정권은 지금 같은 일을 계속 하겠지만 어차피 야당 때문에 통과도 못 시키고 시장은 절대 계속 이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아마 시중에 전망 아니면 대형 언론사에 보면은 지금 시장이 그대로 갈 것처럼 얘기를 하시겠죠. 그게 제일 스마트하니까. 근데 유지되기 어려워요.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날씨 때문에 이동도 만만치가 않네요. 여러분 이런 날씨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때문에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이걸. 근데 현장에 나와보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걸 리서치하고 다니겠어요. 가성비가 안 나올 텐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이고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 또 열심히 가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